네, 지금부터 집현전 2기 중국밥 구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을 맡은 저는 이예진이라고 하고요. 구영은님과 돌아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논문은 Persona Based Neuron Conversation 모델로 오픈 도메인 대화에서 페르소나를 설정해주는 방법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로는 Introduction, Relative Work, Dataset, Model,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오픈 도메인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은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응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웃풋이 모호하고 애매하거나 표 1번의 내용처럼 매우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표 1번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 사냐고 물어봤을 때 로스앤젤레스라고 했다가 마드리드라고 답했다가 잉글랜드라고 답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관성 문제와 일관된 페르소나를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페르소나는 Artificial Agent의 캐릭터이며 백그라운드 팩트나 유저 프로필과 같은 아이덴티티, 랭귀지 비헤이비어, 인터랙션 스타일의 합성을 뜻합니다. 또한 페르소나는 대화 상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베딩으로 표현된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사람과 비슷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페르소나 베이스드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델인 스피커 모델은 대답을 제공하는 스피커의 페르소나 인베딩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인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은 스피커뿐만 아니라 어드레시, 즉 대화하는 상대의 페르소나도 함께 인베딩에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델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Relative Wor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하고자 선정한 이 논문은 Data Driven Response Generation in Social Media, 이 논문의 연구 방식을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화의 생성 문제를 통계적 기계 번역 문제로 취급한 것으로 과거에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경우에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와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리터의 논문에서는 두 기능을 합쳐서 하나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핸드코드 룰스를 벗어나서 즉 사람의 개입 없이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며 데이터 기반 모델로 인간 대 인간 대화 말뭉치에서 학습하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앞에서 설명드린 리터 논문의 확장 연구 논문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Context Sensitive Response Generation 모델을 제안합니다. 즉, Continuous RLM을 사용해서 과거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대답을 생성하는 방법이며 과거에 이루어진 대화 컨텍스트와 메시지를 알고 있을 때 다음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확률을 계산해서 응답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Building End-to-End Dialogue Systems Using Generative Hierarchical Neural Network 모델로 확장된 대화 기록에 대해서 종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Hierarchical Neural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시퀀트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입력했던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ierarchical Recurrent Encoder Decoder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용자의 이전 입력과 과거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현재 입력에 대한 응답을 상출해내는 모델입니다. 사용자의 현재 입력 내용을 처리하는 부분인 엔코더 RNN과 사용자의 과거 대화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 RNN,
그리고 컨테스트 RNN이 기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적절한 응답을 생성해내는 디코더 RNN, 이렇게 총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All the World's Stage Learning Character Model from 필름입니다. 이는 이제 영화 시나리오 코퍼스 기반으로 이를 분석을 통해서 캐릭터의 파라미터와 캐릭터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비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의 영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각 캐릭터마다 특정 언어 행동을 반영하는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캐릭터 유형에 따른 모델을 학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사용한 피처 세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큰과 턴수를 비롯해서 감정과 관련된 빈도, 단어 빈도수라던가 수동태 비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본 논문에 언급된 논문은 아니지만 본 논문을 인용한 최근 페르소나 관련 논문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2편은 모델링 방법보다는 데이터셋 구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논문인데요. 데이터셋의 구축을 통해서 페르소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페르소나 데이터셋을 구축했으며 두 번째 논문은 크라우드 소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딧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량의 페르소나 데이터셋을 구축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인 Personalizing Dialogue Agent, I have a dog, do you have pet to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이용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했으며 페르소나 챗이라는 대화 코퍼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은 총 3가지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최소 5문장, 한 문장당 최대 15단어 이내로 짧은 문장이 되도록 크라우드 소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크라우드 소서들을 고용해서 문장을 새로운 문장으로 리플레이스 하도록 지시했으며 단순 카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셋을 활용해서 다이얼로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2명의 랜덤 크라우드 소서가 주어진 페르소나로 대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페르소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논문은 Training Millions of Personalized Dialogue Agen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데이터셋은 크라우드 소싱으로 수집했으므로 실제 그 휴먼과 봇 사이의 다이얼로그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데이터셋의 커버리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딧 코멘트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큰 사이즈의 페르소나 데이터셋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축 방법으로는 먼저 레딧의 댓글을 공백 기준으로 토크나이징하고 빈도가 많은 단어들로 사전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작성한 모든 댓글을 바탕으로 그 유저의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페르소나 익스트랙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해 컨텍스트와 리스폰을 구성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셋인데요. 이 파트, 데이터셋과 모델 파트는 구영은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셋이랑 모델 부분 발표를 맡은 구영은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파워포인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논문에서 언급된 데이터셋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셋이랑 모델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예진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대화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선행하는 대화문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을 생성을 하는데 단순히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맞는 일관되면서도 그 화자에 해당하는 페르소나에 적합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을 구축한 논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폰스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먼저 예진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가능한 화자의 캐릭터라든지 유저의 정보를 반영하고자 시도했던 논문들을 몇 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 파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페르소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구축한 본인들의 데이터셋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두 개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총 3가지인데요. 뒤에 모델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르소나 모델은 LSTM 셀로 이루어진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은 페르소나를 아직 반영하지 않은 스탠다드 LST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기존 연구 데이터셋이고요. 이는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에 해당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셋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실제 구축한 본인들의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6개월 분량의 트위터로 사용자가 주고받은 발화쌍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그 두 사용자가 주고받은 발화뿐만 아니라 해당 화자의 정보가 인덱싱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TV 시리즈 대본 데이터로 IMSDB에서 수집한 미국의 TV 코미디 대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역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르소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로 저자들이 구축한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같이 고려하는 페르소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3개의 데이터를 제안하였지만 아무래도 이 저자들이 직접 구축한 2개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위터 페르소나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스피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용입니다. 스피커 모델이라 함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화자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응답을 적절히 생성하는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발화가 어떤 화자로부터 생성되어 있는 문장인지를 잘 인덱싱 해주는 게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들이 구축한 데이터셋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이기 때문에 두 사용자가 주고받은 발화의 쌍으로 데이터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발화한 상대방 발화를 어드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응답을 내놓는 발화자를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드레스 발화가 먼저 나오고 이어지는 응답하는 발화가 스피커의 발화에 해당하고요. 모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워드를 보캡 사전에 의해서 인덱싱을 이제 숫자로 다 인덱싱 해주게 되고 맨 앞에 있는 인덱스 값이 바로 스피커의 개별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은 스피커 1, 2는 스피커 2의 발화임을 표현해주고 그 이하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실제 이 화자가 발화한 각 워드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피커 모델을 학습한 학습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네, 이는 PPT 화면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논문에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논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TV 대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단순히 2명이 이렇게 쌍을 지어서 발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화자가 다양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즉
TV 코미디나 이런 TV 시리즈를 보면 한 주인공이 한 명과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건데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이터셋이 지금 TV 대본 데이터셋에 해당합니다. 총 13명의 화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앞서 보신 트위터 페르소나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이전에 발화를 한 어드레시의 스피커 인덱스 값과 그 이하 워드의 인덱스 값, 그리고 이제 응답을 내놓을 스피커와 스피커의 인덱스, 스피커의 워드의 인덱스 값으로 대화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느 한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수집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자에 따르면 다른 더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한 이후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자의 페르소나를 고려한 응답 생성 모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본 논문의 응답 생성 모델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LSTM 셀로 구성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자는 크게 두 종류의 페르소나 모델을 제안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커 모델이라고 해서 일관성 있는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생성할 차례인 화자, 그 화자의 페르소나를 고려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이제 내놓는 그 화자뿐만 아니라 그 화자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도 고려를 해서 모델에 반영을 하는 것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화자가 자기의 성격이나 뭐 자기의 특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맞는 발화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대화 내에서 누구랑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자들은 두 개의 페르소나 모델을 상정을 했고 두 개를 가지고 뒤에 5장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화자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화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는 사실 다양하게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쉽게는 그 화자의 성별이나 나이, 뭐 국적 아니면 가족 관계 이런 정말 개인적인 정보로도 우리가 그 화자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그 정보를 구축을 해줘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화자가 발화한 그 문장이 곧 그 화자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그 화자의 페르소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자의 발화 문장을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단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발화한 문장을 바탕으로 화자의 특성을 벡터화하고자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좀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응답 생성, 즉 personalized response generation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르소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LSTM 셀로 구성되어 있는 C2C 구조를 띠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LSTM의 경우는 매 시점 기억할 정보나 잊어도 되는 정보를 좀 분별적으로 처리를 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길이가 긴 인풋 문장이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해당을 하고요.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르소나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디코더 단에서 인풋이 들어갈 때 워드 벡터뿐만 아니라 스피커의 화자 벡터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페르소나 모델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디코더 단에서 이제 시작과 끝 지점에 대한 스페셜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SOS, Start of Sentence, EOS라고 해서 End of Sentence 토큰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EOS라고 해서 End of Source 그리고 Start of Target에 해당하는 토큰이 디코더 단의 입력 토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코드를 확인해 본 결과 마지막 종료하는 시점의 스페셜 토큰은 EOT라고 해서 End of Target의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르소나 모델의 두 가지 유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피커 모델입니다. 스피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응답을 내놓게 되는 화자, 그 화자의 화자 벡터를 디코더의 인풋과 함께 넣어주는 그런 모델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LSTM 셀에서 이전 t-1 시점의 히든 벡터랑 그리고 현재 t 시점의 워드 벡터 그리고 화자 i가 이제 응답을 할 차례라면 그 화자 i의 화자 벡터가 같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일반적이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이 높은 출력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화자에 맞는 적합한 응답이 생성되어서 보다 더 일관되고 적합한 응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저자들은 목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이라고 해서 이 해당 모델은 응답하는 화자 I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있는 화자 J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모델이고요. 즉 화자 I가 화자 J를 대하는 그런 의사소통 스타일을 VIJ라고 명명을 하고 이 VIJ를 곧 응답하는 화자 I의 페르소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IJ 같은 경우에는 화자 i의 화자 벡터인 VI랑 그리고 화자 J의 벡터인 VJ를 선형결합한 후에 탄H를 씌운 결과에 해당하고요. 이것이 이제 디코더 단에서 LSTM 셀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서 보셨던 첫 번째 스피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화자만을 고려하는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화자랑 상대방의 관계를 같이 고려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다 좀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응답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인코더 단에서 I really love you라는 문장이 들어왔다면 가장 아마도 데이터상에서 그럴듯한 확률이 높은 결과는 뭐 I love you too나 뭐 I don't love you 뭐 이런 형태의 응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럴듯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화자가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를 같이 이렇게 화자 정보단에서 넣어주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둘의 관계에 따라서 I love you too라는 달달한 발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Are you insane? 같은 너 미쳤니? 이런 그런 좀 보다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적합한 그런 응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논문의 핵심이 되는 그 화자 인베딩, 그러니까 스피커 인베딩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본 논문의 소스 코드는 루아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아 언어를 알지 못해서 저자 말고 다른 개발자가 파이썬으로 바꿔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찾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스피커 인베딩 부분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아무래도 그 부분이 본 논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커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페르소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NN 임베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자 I랑 화자 J의 벡터를 선형결합해서 타닝치 씌운 것을 최종적인 컴바인드 스피커 임베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 코드를 보시면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의 경우에는 두 스피커와 어드레시의 그 임베딩 값이 같이 선형결합되고 네,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네, 스피커 임베딩 부분과 어드레시 임베딩 부분이 합쳐지고 그것이 타네이츠로 들어가서 최종적인 컴바인드 임베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NN 임베딩 그 룩업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제 스피커에 그러면은 임베딩에 들어갈 그 인풋 부분, 레이블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조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네, 짧은 배치로 그냥 네, 결과를 뽑아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슬라이드는 지금 NN 임베딩에 들어가는 스피커와 어드레시 레이블의 레이블링 방식을 제가 확인하려고 뽑아놓은 코드에 해당을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스피커 레이블과 어드레시 레이블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NN 임베딩에 들어가서 스피커 임베드 그리고 어드레스 임베드로 도출되는 그 시작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피커 레이블과 어드레스 레이블 모두 배치 사이즈 크기의 벡터를 먼저 기본적으로 툴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스피커의 인덱스에 맞는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하단에 보시면 스피커 레이블과 어드레스 레이블에서는 스피커의 인덱스와 어드레스의 인덱스에서 각각 마이너스 1을 한 값들로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자면 지금 이 논문에서 구축한 데이터가 트위터 데이터, 그러니까 2명의 화자가 주고받는 것 상에서 그 둘 화자를 구분 지어서 응답 생성을 좀 일관되게 하는 모델이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한 뭐 1번 화자이더라도 1번 화자의 특징이 곧 1번 화자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2번 화자인지 3번 화자인지 4번 화자인지 그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네, 이 TV 데이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화자의 인덱스 값이 다 다른 TV 데이터가 좀 눈에 띌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결과를 뽑아 보았는데요. 보시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화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길게 슬래시가 각각 라인별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슬래시 앞에 있는 부분이 상대방, 즉 어드레시의 발화와 그 사람의 인덱스 값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응답을 하는 스피커의 인덱스와 단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덩어리의 맨 앞값이 아까 데이터셋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피커나 어드레스의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각 라인별로 지금 첫 번째 라인의 발화쌍은 1번 스피커와 3번 스피커의 대화에 주고받는 것을 표현한 라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2번 스피커와 1번 스피커, 세 번째는 13번 스피커와 11번 스피커가 나눈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스피커와 어드레시의 인덱스 값에서 마이너스 1 값을 뺀 것들을 전부 레이블 벡터 안에 다 넣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저는 지금 배치 사이즈를 디폴트로 256을 잡고 대략 결과를 뽑은 것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1, 2, 13이 보시면 0, 1, 12에 해당을 하고 3, 1, 11이 하단에 2, 0, 10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라인별로 발화를 주고받는 것에서 스피커와 어드레시 부분을 떼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스피커 인덱스 값을 통해서 스피커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레이블을 최종적으로 NN 임베딩에 넣어서 나중에 그 LSTM 학습시킬 때 워드와 함께 같이 학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아무래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 높은 출력물을 출력하다 보면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위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빔서치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계 후보군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열해주는 리랭킹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리랭킹 식은 지금 보이는 식과 같은데요. 보시면 질문 M과 화자 V가 주어졌을 때 응답 R이 나오는 확률의 로그 값을 통해서 좀 응답하는 화자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는 게 우선 기본적인 목표였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에서 응답 R이 나왔을 때 질문 M이 나올 확률의 로그 값을 통해서 너무 일반적인 답변만을 생성하는 걸 좀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응답 길이의 페널티 웨이트를 주는 걸 통해서 너무 짧고 그런 단순한 응답만을 내뱉는 걸 막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디코더 단의 결과물을 결정짓는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이터 부분과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5장에서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 자체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비교 실험, 그리고 스피커 모델에 대한 실험, 스피커 어드레시 모델에 대한 실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실험 부분과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부분에서는 블루 지표를 사용했다는 이밸루에이션 파트랑 자신들의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파트,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화자가 포함된 데이터셋인 트위터 페르소나 데이터셋을 평가하는 파트, 마지막으로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를 판단하는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의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트위터 솔로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합니다. 해당 파트는 화자 정보가 들어가기 이전에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델에서 화자 임베딩하는 부분만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릴레이티브 워크에서 말씀드렸던 리터 논문의 SMT 베이스라인과 트위터 수도니 데이터셋에서 소타 모델이었던 스탠다드 LSTM, MMI와 휴먼의 결과 이 총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SMT 베이스라인에서는 블루수치가 3.6%, 스탠다드 LSTM, MMI 모델은 5.26%,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모델은 5.82%, 마지막으로 사람이 직접 진행을 한 것은 6.08%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our system과 휴먼의 수치는 크게 차이가 없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스탠다드 LSTM, MMI와 비교했을 때 our system의 성능이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훈련 망뭉치를 사용을 했고, 드롭아웃을 이용을 했고, 데이터의 대화주의적 특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자의 정보가 들어간 데이터셋인 트위터 페르소나 데이터셋을 이용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스탠다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스피커 모델을 비교하고 성능 지표로는 퍼플시티와 블루 지표를 사용합니다. 퍼플시티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스탠다드보다 약 마이너스 10%의 향상을 보여줬고, 블루 지표에서는 목적 함수를 MLE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22%, MMI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11%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여기에서 MLE와 MMI 모두 일관되게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MLE 모델에서 더 향상이 큰 이유는 스피커 모델이 더 정보량이 많고 덜 단조로운 출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TV 시리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스탠다드 시퀀트 투 시퀀스 모델,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 모두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퍼플시티와 블루 지표를 모두 스탠다드 LSTM, 스피커 모델,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 순으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며, 스피커 모델과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은 TV 시리즈 데이터셋 자체가 적은 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페이지의 스피커 모델의 퍼플시티는 42.4였는데 TV 시리즈 데이터셋에서의 스피커 모델 퍼플시티는 25.4로 트위터 데이터셋이 좀 더 노이즈하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실험들로 이제 자신들의 모델이 그 당시에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모델은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평가하는 퀄리테이티브 애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스피커 모델에 대한 실험으로 다양한 화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응답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트위터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10명의 화자를 선택한 후에 진행합니다. 7번 표를 보았을 때 왼쪽에 Where is your hometown? 이라고 물어봤을 경우 베이스라인은 I was born in Canada와 같이 단조로운 답변을 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모델은 잉글랜드, 맨체스터, 리버풀 등과 같이 다양한 화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V 시리즈 데이터셋과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테이블 8번과 같이 Do you love me?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 베이스라인은 Of course I love you 라는 응답만 하는 반면에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에서는 어드레스가 바뀔 경우에 I love Emily와 같이 해당 어드레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Of course I love you, kiss him과 같이 어드레스에 대한 대명사를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로는 Human Evaluation, 인적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 평가라는 모델이 주는 출력을 실제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 일관된 응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24쌍의 질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베이스라인이었던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자신의 데이터셋을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MMI 인센스 시퀀트 투 시퀀스 모델이 출력한 응답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적 평가에서 스피커 모델이 56.7% 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오픈 도메인 대화 생성을 위한 두 가지 페르소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분과 감정 같은 추가적인 특징은 피처 워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루, 퍼플시티, 인적평가에서 모두 각각의 베이스라인보다 뛰어났으며 페르소나 모델이 개인적인 특성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어드레스 모델에서는 발화자와 응답자 두 가지 특징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를 주목하면서 논문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럼 질문 추가로 없으시면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